2월 5일 5분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김경률 위원을 두둔해오다 용산으로부터 사퇴 압박까지 받아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적 부담을 줄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윤석열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가 돼 총선 국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은 용산 주도로 이루어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오늘 광주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입장을 밝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힘을 싣는 공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실리를 강조하며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의 결정 방식과 방향을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포괄 위임한 바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총선 국면 정치시사 유튜브를 정면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두 신문 모두 유튜브에서 허위 정보가 담긴 음모론이나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동아일보는 정치 신인을 출연시키는 박시영 TV와 출마를 선언했으면서 슈퍼챗을 받은 정봉주 TV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됐는데 정보 민주화를 이루어낸 평등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유튜브를 숙주 삼아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혐오 발언은 극단적인 정치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촉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유튜브 저널리즘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북한의 핵 위협을 지적한 윤석열 발언을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한러 양국이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는 모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20여일 전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합리화하자 러시아가 무모한 행동이라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한러 관계의 민낯입니다. 정부가 최근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은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이미 낸 보험료의 10%, 연간 12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의료 쇼핑으로 불릴 만큼 과도하게 의료 이용을 한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높일 계획인데 매일 진료받는 사람에게는 90%까지 올린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수 치료나 백내장 시술처럼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형태를 금지합니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수가도 인상합니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